네, 이번에는 28번째 주제인요. 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금 문제도요. 그 올해 2022년 출제됐던 문제고요. 뭐 다분히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영역입니다. 일단 출제 조문은요. 이제 법 6조 적용 범위, 거기에 이제 위임한 시행령 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이쪽을 그대로 조문 그대로 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함정으로 많이 쓰는 게 항상 건설 아니면 벌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바로 보시게 되면요.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적용되는 사업은 요거 이제 골라달라는 문제죠. 자, 보시면은 이 산재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 보통 이제 그 공적연금으로 나가는 그 특수직역 쪽에 대해서는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군인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서 군인들은 따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고요. 이 선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선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학연금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연금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연금과 재해보상이 있는 영역은요, 당연히 산재보험에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가군의 고용 활동도 아직까지는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업이나 임업, 농업, 수렵업 중에서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이어야 되고요. 법인이면은 가입 요건이 있고요. 법인이 아닌 자로서 또 하나 이제 3쿠션으로 들어가는 게 5명 미만인 사업도 적용 제외예요. 하지만 여기 벌목업 나와 있죠. 자, 벌목업은요. 요 법인이 아닌 자건 뭐건 인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되고요. 이 벌목업이야말로 거의 산재보험료 그 요율의 수준이 거의 탑3 안에 들어가고요. 이 건설업과 벌목업이 이른바 부가고지 사업장이 아니라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을 만큼 그 실무계에서는 유명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었고요. 관련된 해설을 제가 이제 4대 보험 전체 영역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도 이제 제가 그 어떤 학원가에서 수업용으로 지금 활동하는 강사는 아니다 보니까요. 그 실무 강의할 때 이제 썼던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발췌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위에 산재고용 건강국민에서 4대 보험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강제 가입의 대상이 될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라는 서식을 내셔야 되고요. 이른바 임의가입 때는 보험가입 신청서를 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업장 적용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고 연금보험은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라고 해서 각자 서식이 다른데요. 요즘엔 이게 하나의 서식으로 4대 보험 통합 서식도 종이 서식도 있고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게 체크하면서 각 보험별로 혹은 통합해서 신고도 가능하세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는요, 산재보험에서 적용되냐 안 되냐를 제가 화살표로 도식화를 해놨는데, 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건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유사직역, 그 특수 유사직역인 공무원, 군인, 그 다음에 이제 선원, 이런 쪽은 아예 뺐어요. 왜냐면 그 실무 강의에서는 그분들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험적으로는 그 부분도 이제 그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뒤에 슬라이드로 넘겨볼게요. 보시면요. 그 미리 말씀드리면 공무원, 그 다음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따라서 재해 보상이 되는 요 사업은 산재법을 당연히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분들은 표기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요. 산재보험은 어디까지 화살표가 와 있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18 7월 1일 이전에는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건축 100제곱미터 이하, 대수성 공사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뭐 옥탑방 같은 거 그냥 그 건설업자가 아닌 자기 건물주가 지은 공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 2018 7월 1일 이전에는 이쪽이 적용 제외였는데 현재는 건설이라는 행위는 산재보험은 다 적용이 돼요.
하지만 이쪽 영역은 고용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2천만 원 금액 초과 또는 일괄 적용이 적용이 되면 모두 다 전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농림업, 임업업 등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가입할 실익이 없으니까 산재 가입 안 하고요.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구내 고용활동도 가구내 고용활동도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보시다시피 고용과 산재는 약간 거의 세트로 움직이는데 요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고용은 적용되지 않지만 산재는 적용된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여기에는 일괄 적용은요 너무나 실무적인 그 어떤 논의여서 제가 좀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자, 그다음 건보하고 연금은요. 건보하고 연금은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 어떤 이쪽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고요. 고용하고 산재와 조금 달라요. 이제 전 국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다만 그 법인일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뭐냐면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없는 법인 사업장이거든요. 자, 법인 사업장의 대표는 법인이고요. 대표이사는 위임받아서 이제 행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건보하고 국민 쪽에서는요, 대표이사도 건보연금법상 근로자로 봐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인 사업자면서 혼자 있는 회사 있죠. 1인 기업. 이더라도 건보하고 국민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고용하고 산재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없으니까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근로자가 없는 개인 사업장이다 그러면요. 근로자가 없으니까 고용 산재 가입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지금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지 않고요. 연금 건강이 지역 가입자로 들어가고 나중에 직원을 뽑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구내 고용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역 가입자로 있거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피부양자로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전체 4대 보험은 이걸로 개괄하시되 시험 문제는 이쪽에서 나왔는데요. 나중에 이제 고용보험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요 지금 2천만 원 미만, 흔히 얘기하는 2천만 원 미만 공사에서 고용과 산재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설명 조금 더 드리면요. 지금 제가 연금까지 해가지고 전체 포함해서 적용제외 사업장을 설명드렸고요. 그 산재법 시행령 2조에서 적용제외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 빨간색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가구내 고용활동.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농업, 임업 중에서 이게 지금 벌목업을 제외한다라고 법에 딱 나와 있고요. 자진신고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서 저도 뭐 거의 그 2004년부터 이 노무사 일을 하면서요.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서 법인이 아닌 자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한두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영농법인, 영어법인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법인인데 법인이 아니면서 이제 농업하고 어업 쪽에서 작은 규모로 하는 데는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요거는 위 그림을 참고하길 바란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면요. 그 적용이 안 되는데 가입을 하고 싶으면 요 보험 가입 신청서 임의 가입으로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그 올해 출제된 2022년 출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그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